자,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네요. 1차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뭐 화살을 떠났으니까 잊어버리시고 2차에 매진하셔서 최종 결과가 좋기를 기원합니다. 자,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시면 뭐 여러 지역별로 좀 다른데 제가 뭐 이 짧은 시간에 여러 지역을 다 언급할 수가 없어서 서울하고 이제 경기, 인천 중심으로만 전체적인 개관을 좀 해보자는 차원에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세부적인 그 면접 관련 내용은 별도의 또 면접 강의가 제가 아마 다음 주인가 뭐 15일, 16일 정도에 아마 잡힐 것 같은데 그때 오셔서 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 서울시 중등 면접 안내 사항 있죠?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면접이라고 그러면요, 교원으로서의 적성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원으로서 적성과 교직관, 이걸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이제 면접이죠. 이 대화를 통해서,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선생님의 기본적인 소양과 인품, 적성이 어떤지, 교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라고 하니까 적성과 교직관을 살피려고 하는 게 면접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말을 조금 잘하는 분들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진실되게 하는데 사실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조금 유창하게 하시는 분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정직함이겠죠, 그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교직에 대해서 교원으로서 흥미가 있는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가, 자질이 있는가, 인품이 어떤지, 선생님으로서의 기본 소양이 있는가, 그런 것들 전체 통칭해서 이제 적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교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직을 바라보는 관점이겠죠. 선생님이 교직을 어떻게 보는지, 그야말로 이제 교직에 대한 어떤 그 소명의식이라든지 사명감, 봉사적인 어떤 그 봉사 기능, 그런 관점에서 교직을 바라보는가, 이런 게 이제 그 면접의 주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면접을 통해서 그 선생님으로서의 이 적성과 교직관을 살핀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피느냐, 어떻게.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소명의식이 강한 사람이다. 콜링, 하늘이 나를 불렀다. 근데 국가가 나를 외면하니, 교육청에서 나를 외면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보통 한 10분 정도,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품이라든지, 충분히 어떤 교사로서 적성이 충분하고, 능력도 탁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 잠깐 실수해버리면 이제 끝날 수 있는 건데, 사실 보여줄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뭐 어떡합니까?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 보여주고 나와야 되고, 짧은 시간 안에. 그러려면 이제 그 문제가 주어질 때 문제를 정확하게 잘 분석하시고 조리 있게, 논리 있게 답변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일단은 그 선생님으로서 적성과 교직관을 테스트한다고 그럴 때, 그 적성과 교직관은 학교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선생님의 적성과 교직관을 테스트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 면접의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면접의 소재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학교 현장이 소재가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현장을 소재로 해서 어떤 현장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떤 입장과 어떤 견해를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걸 살핀다는 겁니다. 학교 현장으로서는 그 기본적으로 학교 구성원으로 보면 학생이 있을 것이고, 선생님들이, 교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학생과의 관계, 두 번째는 동료 교사와의 관계, 선생님과 그다음에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이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는 학생이 어떤 문제적 측면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수업 중에 딴짓한다, 돌아다닌다, 또는 뭐 갑자기 어디가 아프다,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교사로서 적절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생님으로서 어떤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적절한 교육적인 처방을 내린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학교 현장의 교사로서 괜찮은 사람이다, 적성이 있다, 능력이 있다, 소양이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학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왕따 문제, 요즘 뭐 왕따, 뭐 자살 문제, 뭐 은따, 왕따, 자살 문제 있죠, 그죠? 그럼 도병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짜면 응급 사고, 응급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세월호 문제처럼 갑자기 무슨 불가피한 어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몇 가지 상황들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걸 테스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은 뭡니까? 가장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구체적인 문제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들. 그러니까 이건 면접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뭐 교육학 이론들 살펴본다든지 좀 피상적인 내용들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실제 현실적인 가장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대안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런 문제는 어떤 정형화된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면접은 어떤 뭐 정형화된 텍스트를 중심으로 공부하기보다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게 좀 우선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 자료들을 많이 검토해보고 그중에서 여러분들 보고 판단하기요. 나름대로 구체적인 문제가 주어져 있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낫겠고 또 스터디가 필수겠죠. 필수입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스터디를 안 하셔도 상관없죠. 2차는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말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면접 태도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가능하면 좀 싫은 사람하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보기 싫은 사람. 왜냐면 내가 좀 긴장이 되거든요. 뭐 부모님 앞에서 해볼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싫어하는데 별로 들어가 보면 면접관 인상들이 많이 달라요. 그죠? 좀 그 보면 좀 호응적이고 좀 인간적인 이 면접 그런 뭐랄까 인품이 좀 이게 보이는 그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별로 뭐 관심도 없고 인사인도 받지도 않고 그런 선생님도 계세요. 면접관 중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인사인도 받지도 않고 나를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은 제가 볼 때는 필수다. 스터디를 필수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동료 교사의 관계겠죠. 선생님하고 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동료 교사하고 잘 어울리고 유대를 잘 형성하고 학교 공동체로서 어떤 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력을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료 교사와의 어떤 문제 속에서 또는 동료 교사라면 이제 나보다 이제 선배겠죠. 전부 다 선배 교사와 그 다음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또 어떤 교과별로 이제 부장 선생님도 있겠죠. 이런 나보다 선배인 이 선생님과의 얼마나 유대적인 관계를 잘 형성하고 또 협동하면서 학교의 공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보면 이제 학교 초임 발령받았을 때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더라. 나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키더라.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도 동료 선생님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초임 교사니까 넌 이제 일을 배워야 되니까 많은 일을 떠맡아서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현실적인 거고. 이럴 때 정당한 논리를 내세워서 공평하게 분배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조금 곤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 범위 안에서는 일을 배운다는 각오로 처음 출발했기 때문에 배운다는 각오로 어려운 점은 동료 선생님에게 협의를 해가면서 일을 배운다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 이런 정신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초임교사는 햇병아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운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배운다는 자세와 그다음에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이기심. 최근에 학교 현재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사 이기주의. 교과 선생님들 간에는 교과 이기주의고 자기 교과들끼리만 뭉친다든지 또는 자기 어떤 교수법을 강구했을 때 자기 것만 찾고 남에게 공유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이런 교과 이기주의, 그 다음에 개인적인 교사 이기주의를 탈피해서 함께하는 협력하는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게 경기도 교육청의 혁신 내용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교사 학습 공동체 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그러죠. 그만큼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동료 교사와의 유대 관계, 그다음 협동하면서 협력하고 학교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또 학습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를 열심히 연구하고 전문적인 풍토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동료 교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점들을 문제로 출제하고 이 선생님이 그 문제를 과연 교사의 뭐랄까 어떤 그 능력 또는 교사의 적성, 인품을 잘 드러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런 걸 살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왜 그 집단 토의를 하잖아요, 그죠? 집단 토의 할 때 집단 토의를 해서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냥 토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집단 토의하니까 갑자기 우리는 토의 문화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토의하면 뭔가 좀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어떤 견해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주고받고 하죠, 그죠? 그 토의잖아요, 토의. 다만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있겠지만 그냥 토의에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만 토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 해결적인 어떤 협동적인 형태가 토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내 주장만 피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토의할 때, 우리가 면접할 때 면접의 태도를 살펴봅니다. 면접 태도와 면접 내용들. 근데 면접 태도를 보여줄 때 상대방이 어떤 견해를 피력하면 그 견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저 견해는 문제 있다. 그 자기 주장만 계속 얘기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토의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견해를 피력하면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렇다. 왜 그런지 근거를 제시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견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정답은 없는 거예요. 이 민주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견해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서 여러분들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답변해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답변할 때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답변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일단 그 면접의 이제 그 답변의 방법은 첫 번째는 두 가지식으로 첫 번째 어떻다. 첫째 이렇다. 그 다음에 적절한 근거를 제시. 그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거를 제시하는 건데,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건데, 그 근거가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상수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이유를 제시하는 겁니다. 왜 그와 같이 생각하는지 이유를 제시하는 방법. 세 번째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상술과 이유, 예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 두 갈씩의 첫 번째 두 갈씩을 적절하게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면접하는 방법 첫 번째, 대답할 때는 두 갈씩으로 하십시오. 첫째, 어떻다. 그러니까 빠른 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즉답형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그 책상 위에 이제 문제가 놓여 있겠죠. 이렇게 뒤집으면서 읽으면서 바로바로 떠올려야 되니까 바로 떠올리면서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근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근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보면서 핵심적으로 내가 대답해줘도 돼야 될 거 두세 가지 정도를 분명하게 떠올리십시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얘기하면서 이제 근거를 이제 우리가 말하면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숙달이 안 되면 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러니까 근거는 어느 정도 떠올라요, 사실은. 왜냐면 딱 하고 싶은 얘기가 한 세네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왜 그렇게 얘기하려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부담을 가지면 안 돼요. 부담을 가지면 생각이 완전히 뭐랄까? 머릿속이 블랙으로 바뀌어버린다. 블랙박스로.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 중요한 핵심적인 주장만 딱 생각하시면 긴장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연습을 좀 하셔서 그런 상황을 한번 미리 대비해 보는 것도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학교 교육 현장과 현장을 소재로 해서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살펴본다는 거고, 두
두 번째는 동료 교사의 관계 속에서 교사로서 적성과 교직관을 갖고 있는지, 인품이 어떤지, 소양이 어떤지 요걸 살펴본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각 교육청별로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을 이끌어 나갈 선생님을 선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어떤 역점 사업이 있다는 건데 그 교육청 역점 사업을 반드시 읽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교육청에서는 이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있구나. 그러니까 중점 사항, 역점 사항을 꼭 살피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여기서도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 선생님이 우리 교육청에, 우리 그 경기도면 경기도 교육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청에서 역점이라든지 중점 사항을 두고 있는 것들을 반드시 살피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죠. 무엇을 소재로, 여러분들의 인품과 적성, 교직관을 살피느냐. 첫 번째는 학교 현장 소재, 두 번째는 교육청.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시고 그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가능하면 좀 많이 수집해서 살펴보고 또 스터디를 통해서 실제 현장 감각도 좀 익히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시도별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중등 교사 면접 안내가 있죠. 거기 보십시다. 2차 시험에 보시면 2차에 여러분들은 이제 보건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교직 적성 심층 면접 하나만 보게 되겠죠. 수업 시간 이제 다 빠지고 그래서 이제 1월 18일에 운명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게 될 텐데요. 딱 10분입니다. 10분 안에 10분 안에 여러분 아마 100점일걸요. 100점이죠, 그죠? 100점에 100점이 배당이 되어 있는데, 뭐 점수차가 100점이지만 조금 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100점이기 때문에. 점수차가 예를 들어서 뭐 40점이다. 그러면 좀 덜 날 수 있는데, 100점이면 점수차가 좀 나겠죠, 그죠? 납니다. 100점이면. 그래서 조금 준비를, 여러분 전공이 워낙 여러 김기영 선생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전공은 잘 하셨겠지만, 면접은 이제 이 점수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최종 합격은 면접에서도 어느 정도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1차 교육학에서 어느 정도 판발은 돼요. 제가 보다 한 80, 90%는 한 90% 이상은 1차에서 거의 끝나요. 면접에서 뒤집어질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뒤집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아주 시험을 잘 봤는데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시험을 못 봤는데 이 사람이 면접을 잘 봤어. 20분 안에 자기 모든 걸 다 보여줘서 뒤집어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있더라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외가 나한테 적용이 되면 이게 100%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고 시험 못 보신 분들은 또 시험 잘 보신 분들이라도 너무 우습게 알지 말라는 거예요. 100점이라고 하는 거는 점수차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가 시간 10분이요. 그 2차, 그 밑에 두 번째 박스는 이제 그 장애인을 위해서 그 평가 시간을 조금 늘리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그 합격자 발표는 이제 2월 3일에 발표가 나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합격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 2차 시험 관련해서 보십시다.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이죠. 서울시는요 교직 적성 심층 면접 하나로 보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교원으로서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인데 사실 인격 및 소양이 바로 적성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크게 보면 이제 적성과 교직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100점을 이제 배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4번에 보시면 2차 면접 유의사항인데 대체로 일반적으로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이제 약간 일반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시도별로 약간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좀 챙겨보시고. 자, 거기 2차, 작년입니다. 이거는 2016학년도. 작년하고 올해 크게 변동이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는 변동이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시는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 일단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그 관리번호를 이제 추첨하게 되겠고, 여러분 직접 추첨해서 이제 관리번호를 이제 부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기실로 이동하죠. 자, 대기실로 이동하면, 이제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기죠, 대기.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스탠바이. 대기실로 이동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시험 10분
한 15분 정도 남겨놓고 구상실로 이동합니다. 구상. 구상실의 배자 복도입니다. 복도. 구상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복도가 구상실입니다. 복도에서 이제 구상을 하게 됩니다. 구상은 한 10분 정도를 구상을 하게 됩니다. 10분 정도. 10분간 이제 구상을 하죠. 어디 있죠? 거기 있을 텐데. 다음 페이지인가? 4페이지에 있나요? 그지?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실 때는 구상실에 갔다가 잠깐 제가 소지품을 놓고 왔는데요. 이렇게 백이 안 돼, 백이. 나오면 일단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구상실에서 구상 면접지를 주거든요. 알고 들어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또 옆에 친구인데 야, 이 문제 나왔더라.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소지품은 다 갖고 들어와야 되지. 갖고 여기 이쪽으로 이제 복도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분 글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4페이지에 그 2번에 있죠. 2일차 시험에서 수험생 유의사항에 있죠, 그죠? 2번에 있죠, 그죠? 2번에 보시면 이제 개인 소지품을 가지고 구상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해서 여기서 10분간 구상을 할 텐데 문제가 주어지겠죠? 구상형 문제지가 주어집니다. 구상형 문제지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형으로 문제가 나와요. 사례형으로. 구상은 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사례형으로 문제는 어떤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례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메모를 가능해요. 메모하고 이 문제지 들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정연하게 논리정연하다라는 건 적절하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장을 피력하는 겁니다. 주장만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적절한 근거를 어떻게 제시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상술, 예시, 이유. 여러분 교육학 공부하셨을 텐데 왜 모르시지? 교육학 논술이잖아요. 논술. 올해 교육학 문제가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다고 그러죠, 그죠? 좀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교육학 선생이에요. 모르실 분도 많을 텐데 올해 저는 원래 그 공무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임용 교육학 논술은 이제 올해 처음 7월부터 강의를 했죠.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고요. 저를 아는 분들 한 10년 전에 계신 분들은 알아요. 왜냐면 제가 논술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기 그 선생님들 중에서 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권지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권지수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죠. 올해 제가 모의고사하고 문제풀이반에서 거짓말 안 하고 2번, 3번, 4번 문제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나선 문제도 조나선 두 가지 다 객관식에 딱 한 번씩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문제를 풀어봤고 그 다음에 11월 압축 정리할 때도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압축 정리 샘플 강의 한번 보시면요 한 5분인가 거기에 제가 그런 말 합니다. 올해는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 올해는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 예. 그래서 시험 끝나고 이제 복귀해서 이렇게 오시는데 보니까 어제도 제가 왔고요. 그래서 저는 뭐랄까 해설 강의 있죠. 해설 강의 다른 분들은 뭐 월요일 하거나 화요일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일요일을 바로 원래 토요일 하려고 그랬어요. 끝나자마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저는 자신 있으니까 토요일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도 어제 5시에 했는데 5시에 하게 되는 게 그 앞 시간에 다른 강의가 있어갖고 5시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제 와서 이제 제 수업 들었던 분이 이렇게 복귀를 해서 왔는데 보니까 잘 쓰신 분은 18점 정도 나올 것 같고 못 쓰신 분은 평균적으로 한 16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못 쓰신 분은 13점 정도, 13에 14점. 그러니까 딱 보니까 13에 14점 정도 나오고 평균적으로 한 16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평균 정도 되는 것 같고 조금 잘 쓰시는 분은 18점까지도. 어떤 분은 18점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전공을 망쳐갖고 전공을 망쳐서 내년에 다시 준비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아깝죠.
그건 그거고. 자,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모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상형 이 문제지를 들고, 평가실로 입실을 하게 됩니다, 이거. 평가실로 입실하게 되죠. 그 다음에 관리번호 라벨지가 주어질 텐데, 그 관리번호 라벨지를, 여러분들이 뽑은 관리번호 라벨지, 이걸 이제 왼쪽 가슴에 착용을 합니다. 자, 이제 10분간 구상이 끝나면, 바로 이제 평가실로 이동하죠. 평가실로 이동. 평가실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10분간 면접을 봅니다. 10분간 평가를 하게 되죠. 이때 들어가자마자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뭐 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관리번호를 말하게 돼 있어요. 관리번호. 여러분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관리번호가 여러분들의 이름인 거예요. 명목상 이 명목상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이렇게 이제 꼭 이렇게 말하니까 뭐 죄수 번호 같잖아요. 그죠? 관리번호 1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구상형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게 되는데 평가실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구상형과 즉답형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 틀이니까 기본 틀을 먼저 하시고 각 시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별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구상형 2문제, 즉답형 2문제, 그래서 총 4문제고 10분이 배당되어 있으니까 각 한 문제당 한 2분에서 3분 정도가 소요된다 생각하시고 적절하게 시간을 잘 안배하셔야 돼요. 시간을. 저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버리면 다음에 답변이 30초 남아있을 수도 있게 돼요. 10초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안다고 해서 너무 많이 말을 하지 마세요. 딱 조리 있게, 딱 시간을 생각하시면서 적절하게 딱 2분 또는 2분 30분 딱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배를 잘 하셔야 돼요. 다른 뭐 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험번호라든지 성명을 말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 면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의자가 있죠. 의자에 착석을 합니다. 이제 앉아서, 구상형 문제지부터 1번 문항부터 이제 순서대로 답변합니다. 구상형 1번 문항부터 1번 문항, 2번 문항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겠죠. 이때는 문제를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읽으면 손해예요. 그 문제 읽는 순간 시간 다 뺏기는 거예요. 문제 읽을 필요 없이 1번 문항에 대해서 답변한다. 그리고 바로 답변 들어가면 되는 거죠. 1번 문항 번호를 말한 다음에 답변. 문항 번호. 자, 이렇게 답변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1번, 2번 다 끝나면 종료를 알려야 되겠죠. 그죠? 종료했다는 거. 가만히 있으면 종료 안 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료했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이렇게.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료를 표시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들어와서 이게 구상형이죠. 구상형이 끝나면 이제 즉답형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즉답형은 여러분들 책상에 놓인 문제를 이제 뒤집으면서 이제 시작을 하겠죠. 뒤집어서 또는 평가관이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평가관이 질문하게 돼 있고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집어서 보고 하게 돼 있습니다. 보면서 조금 늦게 뒤집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바로 질문해버리면 당황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을 좀 뭔가 갑자기 질문하니까 이제 얼굴 쳐다보고 질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면접관이, 평가관이죠. 예, 평가관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합니다.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시간 안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10분 안에 끝나니까, 너무, 뭐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할 수도 없고요.
또 모른다고 해서 또 뭐 말 안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시간을 좀 안배하시기 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험지를 이렇게 뒤집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그 잠깐 체크를 해보시면 4페이지에 3번에 있죠, 그죠? 3번에 구상이 끝나면 4페이지 두 번째 줄에 이제 관리 번호만 말한 다음에 이거 실현이죠. 예, 실현이고 넘겨봅시다. 5페이지로 가보죠. 자, 5페이지에 그 심층 면접 방식 안내가 있죠? 예. 거기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1번을 보시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출제하게 되는데 구상형 두 문제, 즉답형 두 문제. 이게 작년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는데 이제 바뀔 경우는 보통 사전 예고를 하거든요. 근데 올해 사전 예고 없는 걸로 봐서는 이제 그대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이제 구상실에서 10분간 구상한 다음에 평가실 1인당 10분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죠. 3번에 대기실에서 구상실로 옮기게 되고 소치품 복도 지정된 자리에 두고 4번에 먼저 10분간 구상한 다음에 평가실로 이동한다. 필기구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필기구는 안 되고 그다음에 5번에 이제 라벨을 여러분들이 그 왼쪽 가슴에 라벨링을 하고 6번에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7번에 1번 문항부터 이제 순서대로 답변하고 문제를 읽지 않고 문항 번호만 말한 다음에 답변한다. 이렇게 됐죠. 답변이 끝나면 종료 표시를 한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종료 표시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에 10분이 지나면 이제 종료하게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이제 대기실, 구상실, 평가실, 뭐 그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는 10분에 이제 그 여러분들 운명의 시간이 될 겁니다. 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중등 교사 보시도록 하죠. 2차 시험에 보시면 경기도는 좀 특징이 그 2차 교직 적성 심층 면접에서 면접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집단 토의와 개별 면접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집단 토의가 42분이 주어지고 이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개별 면접 10분이죠. 개별 면접 시간은 서울과 동일하죠. 10분으로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의 합격자 발표는 2월 3일에 여러분들은 그 김기영 선생님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번의 2차 시험 관련해서 첫 번째 항목이죠. 교직 적성 심층 면접에서 보시면 앞에 어떤 내용을 물어볼 것인가는 동일합니다. 그냥 교직 적성, 교직과 인격 소양이죠. 그죠?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50점이 배당되어 있죠. 조금 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경기도는 조금 그러니까 서울보다는 좀 덜 할 수도 있죠. 서울. 제가 볼 때요.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지금 시간이 없네. 여러분 보건교사를 지금 희망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는 분이 간호사 하시다가 서울대 그 간호학과 졸업하셔서 간호사 하시다가 보건교사로 시험 봐서 보건교사로 갔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건 뭐 애들 가르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건실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여러분 방이 따로 있고 그다음 쉬는 시간마다 와서 한 번씩 이제 그 몇 명 좀 아픈 애들 이제 가끔 체킹해주고 하는 거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다. 뭐 2교대도 없고 아닌가? 아니에요? 수업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교과 선생님처럼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간중간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업 부담이라든지 그 부담이 좀 덜 하다는 거예요. 뭐 간호사 하시면 이제 2교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3교대인가? 정말 괜찮은 직업인 것 같고요. 어쨌든 자, 그다음에 그다음 4번에 잠깐 보십시다. 4번에 보시면 경기도 같은 경우가 올해 변경이 된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구상형과 즉답형으로 나눴죠. 근데 올해는 그냥 통합해서 즉답형 세 문항이에요. 세 문항. 즉답형. 그 평가 영역 변경 후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옛날에 구상형 같은 경우는 경기도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 이걸 구상형에다 집어넣는데
지금은 즉답형으로 해서 다시 통합해서 교직관과 그다음에 경기도 혁신 경기도 교육청별로 중점사항이 있는 건데 그 중점사항을 알아준다는 겁니다. 이것도 물어보고 성장 노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경기도 성장 보고서로 쓰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질 태도는 이제 면접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즉답형 세 문항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9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으로 넘어갔죠. 경기도 성장 보고서는 조금 이따 제가 시간이 되면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9페이지 보시면 인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 시험에서 교직 적성 신청 면접에서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20분이 주어집니다. 20분이고 다음 10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그 교직 적성 신청 면접에 서울시와 동일하게 교원으로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에서 100점 이렇게 돼 있죠. 역시 두 가지 형태죠. 구상형과 즉답형 두 가지 형태로. 일반적으로는 구상형과 즉답형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요. 그런데 경기도 올해 물론 이제 그 어느 정도 예고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자 발표할 때 다시 또 나오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즉답형으로 이제 전 통합해서 즉답형으로 바뀌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거예요. 즉답형은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바로 질문해 버리니까 또는 바로 다 대답을 해야 되니까 약간 스피드가 순발력 좀 필요한데 구상형 같은 경우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괜찮죠. 제가 볼 때는 사실 면접은 구상형으로 하는 게 맞아요.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지. 갑자기 질문해 버리면 면접관하고 바꾸러 가면 생각해 보자고요. 본인이 한번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쉽게 나오나? 그게 쉽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이원화해서 하게 되니까 두 가지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장 보고서 부분은 혹시 경기도 시험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경기도 많으시네.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유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성장 보고서 이 속에서 제가 다 봐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서 뭐 개별적으로 오시면 제가 봐드리도록 하지만요. 개별적으로 오시면 봐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1번에 보시면 이제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고 당연하죠. 물론 누가 도와주겠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사실 입각하는 점.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면접을 통해서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얼마든지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내 운명이 걸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질문했는데 오버보버 해버리면 그냥 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질문했는데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더라. 구체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어야지 내가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조금 어려우시면 사실에 입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수험생 자신의 능력, 특성, 경험, 교직관, 교육 철학, 공동체 경험, 아무래도 공동체 측면이 좀 중시되죠. 경기도이다 보니까 미래 교직 설계, 경기도 교육 혁신 교육을 이해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포부 이런 것들 이제 기술하게 돼 있죠. 2번에 면접 평가 시에 간단하게 한 1분 안에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1분 안에 물어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을 겁니다. 4번에 보시면 둘째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교회 활동, 교회 활동, 과도한 스펙 등을 작성했을 경우에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불이익이 없잖아요. 불이익이 없으니까 나를 알릴 수 있으면 알리는 게 나은 거죠. 근데 스펙도 과도한 스펙이면 과도해봤자 얼마나 과도하겠습니까? 내가 보건교사로서 이 정도의 노력을 했고 이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걸 쓰지 말라는 건데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딱 보고 야 이런 선생님이면 이 경기도사에 필요하다.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스펙을
제가 보건 스펙은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여줬으면 얼마든지 보여주세요. 얼마든지. 5번에 보시면 둘째 줄에 인적 사항 같은 거는 이제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당연히. 요거는 문제가 둘째 줄에 보시면 지원자 인적 사항, 성명이나 출신 학교, 도시, 특정 기관, 특정 인맥, 유추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록해서는 안 된다.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둘째 줄 보시면 면접 평가 시 불이익을 받아. 이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되겠죠. 불이익이 안 되는 거는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2번에 자기 성장 속에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1번에 보시면 자유롭게 기술한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기술하는데 어떻게 기술해야 될까요? 잘 드러나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몇 장입니까? 2장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엄청나게 그 많은 사람들의 이걸 일일이 꼼꼼하게 읽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인지상정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드러지게. 포인트를 줘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좀 포인트를 줘야 될 부분은 포인트를 줘가면서 두드러지게 쓰는 겁니다. 어떻게 쓰냐? 첫 번째, 읽기 쉽게 쓴다. 읽기 쉽게. 개조식이 두드러지면 개조식으로 쓰시고, 서술식을 쓰더라도 포인트를 줘가면서 두드러지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 확 띄어야 한다. 그럴 때만에 탁탁탁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글이든지 간에 글은 읽기 쉽고 잘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읽기 쉽고 눈에 확 띄게 쓰시죠. 확 띄게. 경기도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 같으면 상황을 봐서 개조식하고 서술하고 섞어서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압축 딱 정리해서 압축된 거 딱 개조식 딱 보여주고 그다음 바로 밑에 쭉쭉 쓰면 그다음 포인트 딱 줘가면서 그러면 쉽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자, 2번에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고 지정된 분량이 있죠. 그 페이지 보시면 지정된 분량을 이제 초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요 짧은 분량 안에 잘 쓰시고 3번에 글씨 크기도 있죠. 휴먼 명조이고 글씨 크기 12, 줄간격 160으로 해서 강조 밑줄 허용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조 밑줄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 다음에 4번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작성한다. 이거는 알기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기타 이제 사항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도록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돼서, 오늘 여기서 이제 종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실 선생님이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합격한다는 게 거의 소수점 차이로 이제 등락이 좌우되고 그런데,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그죠?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합격한다고 해서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떨어진다고 실력이 좀 떨어지고, 그건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그날따라 약간의, 컨디션도 있고, 약간의 운도 좀 있는 거고, 그런 게 좀 작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1차 시험을 좀 못 봤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운명은 아무도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keep going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